1000만 원 투자해서 150만 원 정도가 남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1층 상가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1000만 원 들어갔는데 투자금이 1000만 원이 남고 월세는 240만 원 정도가 남는 투자가 될 것 같아요. 지방에서도 서울 수도권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내가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오늘은 일하지 않아도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월세 수익이 많이 예상되는 다가구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 다가구를 내가 처리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부담 때문에 다가구 물건을 그냥 패스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다가구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다가구가 많은 동네입니다. 물건을 소개해드리면 감정가 11억 3,900만 원인 물건이 1회 유찰되어 7억 9,70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200.8제곱미터로 60.7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323제곱미터로 97.8평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를 보면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다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선순위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도 인수해야 되는 권리들은 없습니다. 제가 다가구라고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이 물건은 다중주택에 속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가구 다세대도 헷갈리는데 다중주택이라고 하니까 또 이거는 뭘까 생각이 들으실 텐데요. 다가구는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19세대라고 하면은 각각 19세대가 살지만 주인은 한 명이에요. 다세대는 빌라, 연립 이런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빌라 어때요? 각 호실마다 주인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18세대가 있다. 그러면은 각각 개별 등기를 통해서 주인이 18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물건은 다중주택이에요. 다중주택도 마찬가지로 세대수가 많아도 주인이 한 명이에요. 다중주택은 겉으로 보면은 다가구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는 맞는데요. 세대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신축을 할 때 다가구와 다중주택은 주차 대수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다가구는 19세대에 맞는 주차 대수를 보유해야 되는데 다중주택은 다가구보다 주차 대수가 더 적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다가구보다 훨씬 적은 주차 대수를 보유해도 되니까 같은 토지 면적에 세대수를 많이 넣어서 수익을 남기려면 바로 이렇게 다중주택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부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다중주택은 개별적으로 취사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중주택에는 공용 취사장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 도면을 보시면 방방방 원룸 있고 한 곳은 꼭 공용 취사장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취사시설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다중주택이 원룸과 같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신축을 하고 준공 승인을 맡은 이후에 각 개별 호실에 전기 인덕션 있잖아요. 전기 레인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취사시설이 안 되는 다중주택으로 지었지만 전기레인지 하나 갖다 놓음으로써 다가구의 원룸처럼 전세나 월세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시지만 법적으로는 공동 취사시설을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다다다가 들어가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입지가 엄청 괜찮다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걸어서 5분 이내로 300m 거리에 대전 지하철역, 갑천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주변으로 대전에서 유명한 대학들이 가까이 있어요. 왼쪽으로는 충남대, 위쪽으로는 카이스트, 젊은 층의 수요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둔산동과 유성, 복명동의 사이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동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입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다가구들이 신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물건도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 물건인데요. 저는 다가구 물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전세 사기 물건인지 아닌지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물건
물건도 약간 그런 기미가 있는 물건인데요. 감정가 11억 정도인 물건에 근저당이 6억 3,700만 원이 설정되고 총 보증금은 8억 6천인데 월세는 90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보통 대출 원금의 120% 내지 130% 정도 근저당을 설정을 하는데요. 이 물건 6억 3,700만 원 나누기 130% 하면은 4억 9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대출 원금이 4억 9천만 원인 것 같은데요. 대출이율 5%에서 6% 정도를 하면은 대출이자가 245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현재 세팅되어 있는 90만 원의 월세로는 이자를 감당을 하기 어렵겠죠. 일반적으로 다가구 물건을 하시려는 분들은 매월 월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물건은 월세보다도 이자가 더 많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 목적의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신축하고 소유권이 한번 이전된 후에 소유하신 분이 비교적 나이가 어린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많은 다가구 경매 물건을 보면서 느낀 공통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구에 입주할 예정이거나 아니면 현재 다가구에 계신 분들이라면 등기부 등본을 보시고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물건 한번 같이 보러 갈게요. 집 앞에 편의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이 물건인데요. 1층에는 상가도 있어요. 주차 대수가 2대.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1층에는 상가고 2층에는 4개호, 3층에도 4개호, 4층에는 1개 호실과 공동 취사 시설이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우편물을 보니까 401, 402 공동 취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호수가 2개인 걸로 나오고요. 유료 경매지의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402호 보증금은 7천만 원으로 나오고 402호 보증금은 9,500만 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4층의 1호와 공동 취사 시설은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아마 각 방에 개별 취사시설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예상이 됩니다. 2019년식이라서 내부가 상당히 깔끔하고,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수를 많이 넣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안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물건은 신축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넣은 것 같아요. 무인 택배함도 있네요. 계단 같은 것도 보면은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어요. 1, 2, 3, 4 201호 전기 공급 제한 안내. 여기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 같아요. 303호 관리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택관리업체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층도 4개입니다. 4층에 왔는데요. 4층에는 원래 1개 호실과 공용 취사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주거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옥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축을 해서 그런지 방수 시설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조금 방수가 뜬 곳이 있어요. 전체 방수가 아니라 부분 방수에서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물건 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 이런 걱정이 있는 분들 계실 건데요. 문 앞에 땡땡 주택관리가 고지서를 보았는데요. 일일이 다 내가 하지 않아도 이런 걸 맡아서 관리를 해주는 주택관리업체들이 있어요. 청소나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임대차를 맞춰주기도 하고 수리로 하기도 하고 건물을 통관리하기도 해요. 지방에서도 서울 수도권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위탁관리를 통해서 내가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위탁관리 금액이 얼마일까? 한번 위탁관리업체에 전화 한번 해볼게요. 땡땡 지역 주택관리 이렇게 치면은 주택관리업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여보세요? 사장님, 여기가 상가 하나 있고 10개예요, 세대수가. 만약에 청소만 하면은 얼마일까요? 일주일에 2번은 할 거 아니에요. 네. 8만 원, 10만 원 차이? 관리를 맡기면 사모님이 내는 게 아니고 거기 사는 세대에 부과를 해요. 원룸 15,000원, 투룸 17,000원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청소는 당연히 구조적으로 따라가고 세대 내에 모장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값 뭐 1,000원, 2,000원 받고 등도 갈아주고 이사 나갈 때 내부 확인하고 그날까지 사용한 공과금 정리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리를 해드리는 거고. 네. 인터넷과 공용전기 이런 비용은 어떻게 해요? 인터넷은 옛날에는 공청이라고 그래갖고 건물에다 네. 집어넣어놓고 쓰게 했는데 네. 요즘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SK 쓰는 분, LG 네, 쓰는 네, 분 그래서 그냥 네. 인터넷은 개별로 넘겨요. 공용전기 같은 경우는 세대당 몇백 원씩 나갈 거고 수도도 아마 거기가 메인이 따로 돼 있고 분할이 네.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수도 매달 검침을 해서 사용하는 만큼 관리비 고지서 나갈 때 같이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것까지.
네, 제가 다른 지역에 다가구로 임장했을 때 부동산에서 맡아서 주택 관리랑 임대차랑 통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도 봤는데, 현재 이 지역에도 통관리 하는 업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임대차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전적으로 의뢰를 해서 놓을 수도 있지만 각 지역마다 뭐 땡땡 공실, 공실 클럽 이런 중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공실 있느냐, 있으면은 공실이 뭐 얼마이고 컨디션이 어떤지 이런 거 물어보고 홈페이지에다 올려요. 그러면은 그 공실 내용을 확인한 대전 전 지역의 부동산들이 이 물건을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중개하는 어플 한 곳에만 올려놔도 모든 부동산의 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전월세를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지도의 지적도를 보시면 이 집이나 옆집이나 그 옆집이나 거의 토지 면적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비슷한 건축 면적과 동일한 신축 연도에 있는 이런 비슷한 물건이 현재 네이버 매물이 11억에서 11억 5천만 원 정도에 올라와 있어요. 구축 물건은 6억에서 8억 정도이고 신축이 한 11억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경매 진행 중인 7억 9,700만 원은 참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손익 계산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한 9억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가 시세의 60% 내지 70% 이내이니까 11억에 70%인 7억 7천만 원을 한도로 대출금과 전세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전세와 대출금을 7억 7천만 원으로 하고 월세를 6개 곱하기 보증금 2천만 원 하면 1억 2천이 되니까 7억 7천만 원 더하기 1억 2천 하면 8억 9천만 원 정도가 총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 9억 원 정도 매입을 했으니까 취득록세 제외하고 내 투자금은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전세를 9천만 원에 3개 정도 대출을 운영을 하면은 2억 7천만 원이니까 7억 7천에서 2억 7천을 빼면은 대출금은 한 5억 정도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출을 6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세에 들어오면은 대출금을 갚아서 한 5억 원 정도로 대출금을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억 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한 5% 정도로 하면은 연 이자가 한 2,500만 원이고 매월 한 210만 원 정도가 이자가 나오는데요. 9개 호실에서 6개 정도를 2,000에 60 정도로 월세를 놓으면 한 달에 360만 원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250만 원 정도 내면 1,000만 원 투자해서 150만 원 정도가 남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1층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는 현재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1,000만 원 들어갔는데 2천만 원 다시 상가 보증금 받으니까 투자금이 1,000만 원이 남고 월세는 150만 원 더하기 90만 원이면 240만 원 정도가 남는 투자가 될 것 같아요. 투자하고도 돈이 남는 플러스 피 투자가 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월세 보증금이나 대출 금액에 따라서 조금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세팅한 이후에는 투자하고도 돈이 남거나 아니면 소액 투자로 매월 월세를 받는 그런 물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달 이자 외에는 별도로 나가는 비용이 없어요. 인터넷 비용이나 공용 전기료나 수도세나 다 입주민들에게 부과해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물건은 신축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도 크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가구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큰 금액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다가구 물건 관심 갖고 보신다면 매월 월세 받는 여러분들의 로망이 현실이 될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